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최근 호주 군 당국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선정을 위한 시범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자로 오른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링스의 피 튀기는 성능 평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편 호주군의 관계자는 성능 테스트에서 차량이 다양한 화력과 위협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차량을 폭파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레드백과 링스를 향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그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대 12조 원의 사업비 중 장비 획득에만 5조 5,384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레드백에 대한 현지 시험 평가는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우선 협상자 선정은 2022년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 디펜스는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하나가 최종 후보에 오른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수주전이 독일과의 결승점을 앞두고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엘빗과 호주 EOS 등과 팀 하나를 구성하는 한편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는 호주 차량 개조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 등에 따르면 하나 디펜스가 이끄는 팀 레드백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아이언 피스트 APS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 통합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날아오는 적의 위협을 레이더로 탐지 식별하고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포탑에 장착한 대응탄으로 파괴하는 장치입니다. 레드백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비트의 AP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 성능 시험은 2020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은 2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여러 발을 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은 스파이크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지상 발사 시 최대 5.5km, 헬기 발사 시 10km에 이릅니다. 당시 엘비트의 지상 전투체계 분야의 갈 라비브 엘빈 랜드 컴뱃 시스템 전무이사는 레드백 포탑은 처음부터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과 같은 고급 기술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통합하도록 설계됐고 포탑과 미사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모든 목표물에 직접 명중을 기록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사격은 포탑에서 스파이크 LR2를 발사하는 최종 시험으로 스파이크2 통합이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레드백 공격 및 방어적 보호 시스템 검증의 핵심 이정표나 다름없습니다. 무게 42톤의 이스라엘 방산업체 플라산사의 장갑에다 엘비트의 APS, 라파엘의 스파이크 LR2와 30mm 부시마스터 주포 등 공격력과 방어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7.62mm 공축기관총, 원격조종 12.7mm 기관총과 자동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했으며 이런 무장을 통합한 포탑은 엘비트사의 포탑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포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조 하나 디펜스 호주 전무이사는 아이언 피스트는 레드백이 원거리에서 위협을 탐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된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포탑에 설치된 이연장 발사대 2기로 파괴해 최종 엄호와 장갑차 상부 해치 손상을 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체계 통합 성공의 두 가지 의미심장한 시연으로 우리 팀과 남은 작업 완료를 위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신뢰하게 됐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레드백의 기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하나 디펜스는 미국의 군용 차량 개발업체 오시코시 디펜스와 함께 미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용 보병 전투장갑차 개념 설계에 나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미육군은 얼마 전 선택적 유인 차량 개발 사업에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를 발표하며 그중 하나로 오시코시 하나 컨소시엄을 꼽았습니다. 사실 OMFV 사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로 총 사업비가 54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4월 OMFV 입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디펜스 등이 이끄는 6개 이상의 글로벌 컨소시엄과 방산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하나 디펜스는 오시코시 디펜스의 협력사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향후 15개월 동안 미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2023년경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시코시 하나 컨소시엄은
제품은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미 육군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개념 유무인 복합 보병 전투장갑차를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드백은 하나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손잡고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최근 호주 육군의 운용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번 운용 테스트에는 하나디펜스가 공급한 레드백 세문과 라인메탈이 공급한 KF-41 세문이 모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호주 육군이 레드백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KF-41 전차에 대한 운용 테스트를 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호주 국방부도 트위터를 통해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전차들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의 테스트가 진행된 후 두 방산업체는 오는 2022년 최종 입찰 가격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각종 테스트 후 여러 자료를 취합해 다음에 전차 공급에 대한 자세한 가격이 측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운용 테스트를 지휘한 조엘 슬론 육군 소령은 두 전차가 호주 국방부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다양한 항목을 테스트했다며 여러 지형과 모든 날씨 속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군 관계자는 성능 테스트에서는 차량이 다양한 화력과 위협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차량을 폭파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레드백과 링스를 향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성능 평가는 사업 수주를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능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됩니다. 평가는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평가 예정이었으나 C19 여파로 일정이 지연돼 지난 2월에서야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레드백과 KF-41로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를 운용해봤으며 이 장비를 통해 미래 전투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모든 전차의 본질인 화력 테스트도 이행되었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주무기인 30mm 기관포를 사용해 300m에서 2000m까지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는 테스트를 받았고 KF-41 또한 30에서 35mm 자동포와 구경 7.62mm 기관총을 사용해 유사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은 3명의 전차 승무원과 6명의 완전 무장 보병을 태운 채로 빠르게 전장을 이동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의 레드백이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 획득을 위해 신기술을 탑재하면서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기술 탑재 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안전성과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호주 보병 장갑차 수주 사업에서 호주 내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고 당당하게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